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선의 교육주 들썩입니다. 교육에 대한 열기 항상 뜨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최근에 월에 500만 원씩 내도 이 번호표 뽑아야 들어간다고 하는 기숙학원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500만 원이나 내야 되는데도 줄을 선다. 엄청난 네, 금액이죠. 그러네요. 사실은 기숙학원이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해외에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대치동 일대에서는 N수생 사이에서 유명한 한 입시학원이 기숙학원을 개설해서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월에 학원비가 워낙 비싸서인데요. 월에 500만 원이다.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의 월급보다도 큰 금액이라 그런데도 이걸 번호표 뽑고 기다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열 짐작이 되죠.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교육에 대한 관심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학생이 줄어도 서울의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서 교육주의 실적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교육 정책 또 공약이 언급되다 보니까 교육주가 조용히 비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교육열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한 실적 더 이상의 호황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게 수치로도 좀 나타났나요? 네, 대표적으로 교육 브랜드 디지털 대성의 1분기 매출, 분기 매출인데 604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42% 가까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종전보다 3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게 작년 가을부터 이 회사의 알짜 수익원인 강남권의 기숙학원, 이걸 종속회사로 편입한 덕분입니다. 장부상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의대관은 기숙형 입시학원입니다. 여기도 한 달 등록금이 500만 원 선인데요. 수업, 숙식 제공하고요. 편의점, 카페, 부대시설로 추가 매출도 올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과 화제를 동시에 몰고 다니는 신흥 입시학원 시대인재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하이컨시라는 회사도 시장 기대보다 훨씬 높은 실적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19% 이상 늘어서 4,3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 시장을 한 27조 원 정도 규모로 보니까 단일 회사가 4,300억 원의 매출을 냈다.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영업이익도 400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역시 경기도에 기숙학원을 운영 중인데 이쪽은 월에 등록금이 600만 원 전후라고 합니다. N수생이 타깃인데요. 이 하이컨시라는 회사는 대선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 이쪽과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비상장 기업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M&A나 또 여러 가지 우회 상장 등의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IPO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주목해서 보실 만합니다. 네, 지금 대선 공약들 놓고 여러 가지 관련주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교육주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최근에 비상교육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했거든요.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인데 스승의 날이었던 15일에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18%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또 바로 다음 거래일에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교육주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데다가 장기간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점 알아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아이스크림 메뉴 등도 같은 패턴으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레 우리 또 대선 후보들 주요 토론 사회 분야에서 관련한 교육 얘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이 3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규모는 29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습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9.3%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고등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02만 9천 원으로 1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늘면서 전체 사교육비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7세고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 학원에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최근엔 4세고시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명문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어린 아기들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조차 없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정부가 첫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6살 미만 아동 2명 중 1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 원. 조사에서 제외된 항목이 있어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면 월평균 154만 5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대학 등록금보다 비쌉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사교육비는 더 늘어납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80%가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총 사교육비는 7.7% 늘어난 29조 2천억 원. 역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었는데 총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1인당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늘었다는 뜻이겠죠.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요즘 국어사전엔 에듀푸어라는 신조어가 등재됐습니다. 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가난하게 사는 계층을 뜻하는데요.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도 현실에선 왜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하는 의대 준비반. 최소 3년치 선행학습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2, 3년씩 진도를 미리 빼놓는 건 이른바 학군지에선 기본입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사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치원 나오면서부터 많이들 떼고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학원에서는 이미 많이 늦었다. 오락가락하는 대학 입시 정책도 사교육에 불을 지폈습니다. 수능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발표됐던 킬러 문항 폐지 정책. 지난해 초 갑자기 발표된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혼란스러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 시장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도 의대 증원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위 10% 이내 수험생들이 가장 컸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그 관심도 비용이 폭증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정부의 입시 정책이 변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최소한 3년 이상 미리미리 대응을 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내일 오전 각 시도 교육감들과 사교육 경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